안녕하세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보경 기자고요. 저는 지금 법원과 검찰 그들만의 리그 맞나요? 네. 검찰과 법원 그들만의 리그를 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어떤 리그일까요? 검찰과 법원이 이제 법조기자단이라는 그 출입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시스템에 아무나 어떤 매체든지 가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비판을 하고자 그들만의 리그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획과 관련해서 저희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서울 고등검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0년 12월경에 이제 서울 고등검찰청에 이제 뉴스타파 미디어오늘과 함께 출입증 발급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거부를 당했습니다. 고검 같은 경우는 우리 관할 아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이니까 그쪽에다 이야기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핑퐁 게임처럼 사건을 계속 넘겼고요. 서울고법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우리가 법조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서 우리의 관할이 아니라는 식으로 둘 다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이건 사실상 거부 처분이라고 저희는 받고 그 거부 처분을 토대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 뉴스타파랑 셜록을 대표해서 서울 고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셜록과 뉴스타파는 이제 미디어오늘까지 세 언론사를 대표로 해서 서울 고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왜 고등검찰청과 고등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각자 기관에서 예규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법조기자단들을 출입을 관할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고등검찰과 고등법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지금 관행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조기자단에 출입한 기자들이 이 출입할 수 있는 매체들을 선별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운영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규칙은 6개월 동안 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조팀이 법조 관련된 기사만 써야 한다. 단 대신에 법조기자단을 출입할 수도 없고 법조기자단에서 나온 뭐 자료를 활용할 수도 없다. 그 두 가지의 그 원칙인데요. 이거를 통과한 매체들을 상대로 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법조 출입 기자단끼리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저희는 공공기관을 출입을 하는데 왜 사적 조직에 불과한 법조기자단이 기자단의 출입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었고요. 이거를 사실상 공공기관인 고검과 고법이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기이하게 운영되는 거를 눈 감고 있다고 보여졌고, 그러면 우리도 법조기자단에 출입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고검과 고법에 출입 신청을 해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거부가 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사적 조직에 불과한 법조기자단에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이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위임을 해준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위임을 해준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위임된 체제로 운영이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기이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법조기자단이 그 다른 매체를 껴주냐 마냐를 결정할 때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가 최소 3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희 셜록이 그쵸. 셜록과 같은 대한 언론 그리고 소규모의 매체는 아예 이 요구 조건에 들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지금 사장 포함해서 기자가 4명인 상황인데 온전히 그러면 3명 모두 법원에 출입을 하면서 기사를 쓰지 않는 이상은 아예 요구 조건에도 지금 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달아놓고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고검이나 고법에서 제재를 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지도 않고 있고 그런 규정 자체가 일단 저희는 불합리하다라고 본 거죠. 저는 법조기자단에 속하지 않으면 기자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게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실 불편한 건 되게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법조기자단에 속한 기자들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죠. 문자 서비스나 메일 서비스나 보도자료가 늘 송부가 되고요. 그 케어 박소연 취재 때 노트북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거. 셜록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고 제일 잘 알고 있는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법원에서 취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그리고 그 이유가 법조기자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서러웠고, 처음에 제지를 했을 때는 내가 법조기자단이 아니어서 제지를 당하는지도 몰랐고, 일단 쓰면 안 된다니까 넣었는데 다른 기자들은 옆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안락사로 인해서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안락사의 원인을 제공한 그 조사는 훨씬 더 위법하다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신한은행 취재하면서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취재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차장님이 오시길래 이제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이제 그분이 아신 거죠. 법원 안에서는 촬영이 어렵다는 걸 아시고 저를 이제 제가 쫓아가니까 법원으로 쏙 들어가셨는데, 저는 뭐 어쨌든 쫓아가야 되니까 계속 법원 안으로 들어가서 취재를 했죠. 이게 질문을 하면서. 근데 이때도 역시나 법원에서는 촬영하면 안 됩니다라고 바로 저를 제지를 했거든요. 촬영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에 법원 이렇게 검색만 해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법조기자단끼리는 풀단을 짜가지고 오늘 뭐 주요한 재판, 뭐 누가 나온다, 뭐 정경심 재판이 있다, 뭐 아니면 뭐 조국 재판이 있다라고 하면 풀단을 짜서 법원 안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모든 언론이 차별받지 않고 그런 공보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뭐 우리 법조기자단에 껴줘라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모두 똑같이 모든 언론이라면 누려야 되고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공보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랑 연결된다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셜록과 뉴스타파는 1심에서 승소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판결문 내용 중에 기억 남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 법조기자단은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저는 그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그거를 지적을 해줬다는 것도 너무 의미가 큰 것 같아서 그 대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법조기자단 이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네. 진정인으로 직접 나섰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셜록이 대표로 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법조기자단의 운영 행태가 차별이다. 인권위에서는 그 진정에 대해서 차별이 맞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표명을 고검과 고법에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인권위에 진정도 넣고 이제 1심 승소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검과 고법 모두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할 뭐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도 지금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권위 결정문을 갖고 앞으로의 후속 대책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고검과 고법에 질의를 넣어놓은 상황이에요. 그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심은 원고인 미디어오늘이 패소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또 다시 다퉈보려고 저희가 미디어오늘 쪽에서는 또 상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오늘이 2심에서 패소했을 때 기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네. 궁금합니다. 2심 재판이 패소를 했을 때 사실 저희는 1심을 모두 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조금 이렇게 안심을 했었는데, 재판장의 말이 갑자기 길어졌고 패소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뒤집혀졌구나를 직감을 했죠.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나와서 정말 쉽게 말해서 멘붕이었달까요? 생각지 못한 쟁점.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처분상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우리를 패소를 결정을 한 걸 보고 계셨던 민변 변호사님이 한 말씀 하신 게 서울 고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보니 그거를 서울 고법에서 지금 우리가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합당한 지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셜록의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네, 셜록은 서울고검을 상대로 지금 2심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인권위에 진정 넣고 질의서를 넣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후속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고검과 고법에 계속 질의서를 넣고 답변을 이끌어내서 법조기자단 운영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셜록이 소송에서 이겨서 법조기자단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어떤가요? 저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법조기자단에 출입하지 못하는 기자들한테 이 사실을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각자의 권리를 좀 쟁취하는 취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저희만을 위한 싸움은 분명히 아니고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차별을 받고 있는 모든 비법조 출입기자단을 위한 싸움이거든요. 그걸 누리지 못한 소수의 대한 언론 뭐 아니면은 다른 매체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네,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법조기자단 싸움은 2020년 12월부터 해서 한 1년 반 정도를 계속 싸워오고 있는데요. 왓슨 여러분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뭐 소송과 뭐 액션 플랜도 많이 짜놓을 테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